오늘은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반복하다가 정말 끝이 나버린 분들이 재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면 재회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이번에도 말로는 헤어지자 그만하자 했지만 그래도 붙잡으면 또 붙잡히겠지 생각했는데 점점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동안 헤어졌다 붙었다 했어도 이렇게까지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은 없었는데 상대방이 이제는 내가 이성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처음에 날 만난 걸 후회한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헤어짐에는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많은 헤어진 커플들 중 헤어짐의 가장 큰 원인은 성향 차이입니다. 관계에서 의사소통 방식, 갈등 해결 방식, 상처에 대한 회복 속도가 다른 경우에는 연애를 하면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쪽이 관계에서 투쟁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기를 지나서 서로를 자세히 오래 들여다보게 되면 다름으로 인해 갈등이 많이 생기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투쟁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도 상황 해결을 위해 헤어짐을 말한다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더라도 헤어지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화를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는 아직 헤어질 이유도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헤어질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당황해서 본능적으로 붙잡게 되어 정말 사랑하고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도 투쟁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갈등이 발생하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화를 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절제된 행동을 취하고 보다 정리된 투쟁의 감정을 사용하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 가까운 연인에게는 투쟁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친밀할수록 안정감과 애착,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쟁적인 모습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투쟁적인 사람과 연애하는 상대는 그 행동들을 공격이라고 느낍니다. 크게 소리를 치며 싸우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싸움을 피하려고 해요. 상대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상대는 점점 통제받는 느낌과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벽쌓기, 침묵, 무반응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투쟁적인 모습의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관계 회복에 적극적이던 상대가 변한 모습에 마음이 변했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투쟁적인 모습을 더 강화합니다. 짧은 연애에서는 상대에게 큰 자극을 줘서 큰 반응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관계, 롱텀 연애 이후 결혼까지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지치게 만들어요. 상대는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공격하는 모습에 사랑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대체 이게 왜 화가 날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점점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런 모습에 투쟁적인 태도의 사람은 상대가 회피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회피성인 사람은 갈등에서 투쟁적인 태도를 자주 보이는 사람과 일정 기간 이상 연애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관계에서 투쟁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면 상대가 회피성이기보다는 성향 차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가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 내 능력 밖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관계에서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다 붙었다 반복하던 커플에게 진짜 헤어짐이 찾아옵니다. 투쟁적인 모습의 사람에게는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사랑했던 사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는지 나도 상대방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미친 듯이 자책도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투머치한 감정에 상대방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합니다. 지금은 정말 제 일만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쳐서 관계를 놓은 상대에게 나 변했다 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건 상대에게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에요. 사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헤어졌다 붙었다 반복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감정을 느껴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로 다른 성향으로 우리 진짜 안 맞는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또 헤어지고 말았잖아요. 상대는 연애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됐고 바뀌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헤어짐을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눈앞에 제 만을 위해 바뀐 듯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 또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건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180도 진짜 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단순히 눈앞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짧은 반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험해 봐야 합니다. 위에 타임라인으로 헤어진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을 이해해야지 상대방의 마음을 열리게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관계에서 나보다 더 투쟁적인 사람, 갈등 상황에서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화를 내면서 내 말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는 고집스러운 사람을 한 명 정해봅니다. 이제부터는 그들과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그들에게 느끼는 내 감정, 그들에게 받은 상처들, 내가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메모장에 적어 놓기도 하고 음성 녹음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모습에 나를 투영하고 철저히 객관화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을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성격이 별로니까, 일을 못하니까 이거 고쳐라, 저거 하지 말아라. 우리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화를 낼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런 방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나요? 절대 아니에요. 상대가 변하기를 원해서 적극적으로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행동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또 평생 볼 것도 아닌 회사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대할 때도 상처가 되는데 가장 가깝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번 갈등 상황에서 화를 내면서 나를 아프게 할 때 얼마나 미울지, 얼마나 상처가 될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소중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상처를 크게 받고 쌓이다 보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의 이 감정을 우리와 연애하는 내내 겪었고 무엇을 경험했든 우리가 경험한 감정의 이상의 감정들로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상대는 화가 안 나서 화를 내지 않은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우리가 상대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대가 느낄 마음을 정확하게 경험했다면 눈앞에 제일만을 위해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감정보다 우리의 감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참아준 상대의 모습처럼 상대의 마음이 회복되는 속도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조급한 투쟁적인 사람에 비해 상대는 감정 회복 속도, 마음이 열리는 속도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게 더딜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누가 생길까봐, 정말 다 마음 정리해버릴까봐 상대의 속도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역시 진짜 우리 안 되겠다는 마음만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상대의 그런 마음들은 통제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 일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대를 기다리는 과정에서조차도 불쑥불쑥 순간적으로 예전 투쟁 방식으로 회귀하는 회귀 본능이 발동될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훈련되지 않은 경우 얼마 못 가서 또 금방 헤어지고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변하지 않고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회귀 본능을 버리는 훈련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변한 사람은 내가 변했다 직접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매번 붙잡던 사람이 붙잡지 않고 상대에게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뭐지? 우리가 궁금해질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부정적 감정이 옅어지고 진짜 내가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을 SNS에 업로드하면서 중간중간 책에서 깨달은 구절, 좋은 글귀를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개만 주변 사람들에게 티나지 않고 서로만 은근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담스럽지 않은 좋은 추억을 상기하는 사진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뮤직을 올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쯤이면 제 애가 돼도 좋고 되지 않아도 상대를 응원할 수 있겠다. 감정적으로 단단해진 상대가 됐을 쯤에 가볍게 연락을 해볼 수도 있어요. 사실 실제로 이 정도의 마음이 됐을 때 제 애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락해서는 절대 보고 싶었다, 힘들었다, 제의하고 싶다, 감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말을 하지 않고 가벼운 소재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상대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뒤로 후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더라도 상대는 아직일 수 있어요. 상대의 반응이 부정적이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때 연락해야 다시 이별 1일차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상대방의 속도를 기다릴 수 있어야 재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재해를 하게 됐을 때 투쟁적인 모습으로 연애를 했던 분들이 건강하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 바로 연애에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건강한 무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투쟁적인 태도로 연애를 하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가족, 가까운 연인에게만 투쟁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친밀할수록 상대에게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친밀해지면 내가 좋다, 옳다 생각한 걸 상대가 수용해주길 바라는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그게 과해지면 상대가 바뀌길 원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을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처음에는 상대가 바뀐 척 보일 수 있어도 절대 바뀌지 않고 결국 역효과만 생겨요. 그래서 투쟁적인 모습의 사람은 때로는 상대와 적정 거리를 두고 건강한 무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거리를 둔다는 게 연락을 적게 하고 데이트 횟수를 줄이고 애정 표현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관계에서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적정 거리를 두고 건강한 무관심을 갖는다는 건 서로 민감한 부분들을 필요하게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려 하지 않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상대의 삶의 문화와 흐름 방식에서 다른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날 수용하고 존중하듯 나도 다름을 존중하고 그 순간만큼은 상대에게 너무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건강한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연인 사이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한 관계에서 투쟁적인 방식을 택했던 여러분의 마음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안정감과 애착,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을 확인해서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행동인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의 투쟁적인 방식은 서로를 자세히 오래 들여다보기에는 서로가 너무 지치게 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그런 진짜 사랑은 결국 단단한 벽과 장애물도 뚫어서 모든 걸 이깁니다. 내가 상대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할수록 건강한 무관심이라는 유연한 지혜를 발휘한다면 상대에게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아서 점점 더 소중해지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